어느 날 내 이름으로 된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없고 박스 안엔 내 중학생 시절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그 뒤를 잇는 또 다른 노트들, 심지어 내가 기억도 못하던 낙서까지. 그걸 다 모아 보관해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게 된 순간 나는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 문 앞에 작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받는 사람만 있었다. 서울특별시 구동 301-4 김하연 앞 택배 기사님의 메모가 덧붙어 있었다. 이사전 주소지로 도착. 추적 불가. 꼭 본인 확인 후 개봉 바랍니다. 순간 어딘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상자를 열었을 때 나는 온몸이 멈췄다. 박스 안엔 내 글씨체가 선명하게 남은 초등학교 일기장이 먼지 하나 없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심지어는 성인이 되어 잠깐 써보다 버린 다이어리까지. 이건 내가 다 잃어버렸던 건데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큰 이사로 모든 일기장을 버린 줄 알았다. 엄마가 박스째 들고 나가 쓰레기장에 버리는 걸 분명히 봤으니까. 그런데 왜 이게 다시 내 앞에 있는 거지?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방 안에 주저앉았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혼나 울며 쓴 글, 중학교 때 짝사랑 고백했다가 차인 날의 기록, 수능 앞두고 도망치고 싶다던 그날의 감정까지. 그때의 내가 다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중 가장 뒷부분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툭 떨어졌다. 하연아, 내 글은 늘 너보다 먼저 커 있었단다. 그 시절 너를 잊지 말라고 엄마가 조금만 몰래 데려와 보관했어. 순간 숨이 막혔다. 엄마는 돌아가신 지 2년이 됐다.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셨고 내 이름조차 잊었던 마지막 몇 달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엄마가 그 누구도 모르게 내 일기장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나는 택배 안을 더 뒤졌다. 그리고 한 장의 메모지가 더 나왔다. 이 글들을 네가 다시 만났을 때쯤 엄마는 아마 없겠지. 그래도 괜찮아. 그 시절에 내가 엄마 안에서 늘 살아있었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내 울었다. 엄마가 잊고 있었던 건 내 이름뿐이었다. 엄마는 내 시간은 하나도 잊지 않고 그대로 꺼내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들을 차곡차곡 쌓아 엄마 사진 옆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의 유품 앞에 나의 시간들을 같이 놓았다. 일기장을 넘기다 중학교 1학년 때 쓰던 노트를 펼쳤다. 그 시절 나는 유난히 외로움을 자주 느꼈다. 오늘은 반 친구들이 내 도시락을 보고 웃었다. 엄마가 싸준 김치가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서 내일부터는 그냥 굶으려고 한다. 그 옆에 조그맣게 파란 펜으로 적힌 글씨 하나. 하연아, 엄마는 내 김치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건 엄마가 널 위해 만든 사랑이었단다. 그 글씨는 엄마의 필체였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이건 엄마가 내 일기장을 읽고 느끼고 조용히 적어둔 흔적이었던 거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한테 대들고 원망했었다. 엄마는 왜 내 마음도 몰라? 왜 나한테만 그런 걸 자꾸 해? 하지만 엄마는 내가 자는 밤에 이 일기장을 펼쳐보고 하나씩 손으로 적어내려가며 자기 나름대로 나를 껴안고 있었던 거다. 또 다른 페이지. 오늘은 미술 시간에 그림을 다 찢어버렸다. 선생님이 나한테 감정이 없다고 했다. 그 옆엔 엄마의 글. 감정은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야. 그건 내 안에서 너를 지키는 방법이란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엎드렸다. 엄마는 왜 그때 내 앞에선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 왜 나 혼자 아프게 느꼈다고 생각했을까? 한참을 울다가 나는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엄마, 이걸 왜 이제야 그때 나한테 말해줬으면 나도 조금은 덜 미워했을 텐데. 그런데 또 한 장 고등학교 시절의 다이어리 페이지에서 특별한 글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 하연이가 고3인데도 친구랑 싸웠다고 온다. 나는 말해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 아이는 스스로 이겨내는 걸 배우는 중이다. 그게 얼마나 대견한지 이 아이는 모를 거다. 나는 그제 알았다. 엄마는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게 아니라 도움을 말로 주지 않고 기억으로 남기고 있었던 거라고. 그 기록을 통해 엄마는 내가 무너지지 않게 내 마음 깊은 곳에 다녀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 옆에 펜을 하나 놓았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엄마, 나 이제 이 일기 계속 쓸게요. 이젠 내 손으로 엄마한테 답장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6월 3일 일기. 오늘 체육 시간에 아빠가 운동회에 왔다는 친구가 있어서 괜히 나도 아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못한다. 엄마가 들으면 상처받을까 봐.
그 옆에는 엄마의 글은 없었다. 그냥 덩그러니 내 감정만이 있었다. 나는 그때 아빠에 대한 감정을 스스로 다 없앴다고 믿었다. 그냥 이혼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엄마가 나를 키웠고 그게 전부라고 여겼다. 하지만 글을 읽는 순간 내 마음 어딘가에서 묻어있던 서운함이 일렁였다. 일기장을 더 넘기다 대학 입시를 앞둔 어느 날 내가 친구와 싸운 이유가 써 있었다. 오늘 친구가 그래도 부모는 둘 다 있어야 해라고 했다. 나는 엄마 하나면 된다고 말했지만 그날 밤 자꾸 눈물이 났다. 그 페이지에는 엄마의 글이 덧붙여져 있었다. 하연아, 아빠 얘길 꺼낸 날 너 울고 잤지. 그 얘기를 하면 네가 아플까봐 엄마는 늘 입을 닫았단다. 그 사람 나쁜 사람 맞아. 하지만 그 사람이 없었다면 너도 없었겠지. 그래서 엄마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노력했단다. 그 글을 읽고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는 그날 내가 왜 울었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날 이후 내 방 안을 조용히 지켜보며 이 글을 남긴 거였다. 엄마는 상처보다 마음을 먼저 봤던 사람이었다. 그 순간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나는 이 모든 얘기를 다시 묻고 싶었다. 엄마, 왜 그런 사람을 그렇게까지 미워하지 않으려 한 거야? 왜 내가 아빠 욕해도 아무 말 안 했어? 그리고 택배 박스 앞맨 아래 작은 메모장이 하나 더 있었다. 검은 줄무늬 커버 그리고 표지 안쪽엔 엄마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하연이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들. 그 노트는 엄마의 육필일기였다. 거기엔 내가 유치원 시절 넘어졌던 날, 수학시험 망치고 침대에 누워있던 날, 아무 말 없이 친구 생일에 못 간다고 거짓말한 날 모두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아빠에 대한 진짜 감정도 있었다. 나는 이 아이가 자기 아빠를 한 번쯤은 그리워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감정조차 못 느끼게 만든 건 어쩌면 나였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그 문장에서 엄마의 미안함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엄마가 내게 주고 싶었던 용서의 마음도. 엄마는 내 아빠를 용서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바랐던 거였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엄마의 일기장 옆에 새로운 노트를 펴고 작은 제목을 적었다. 엄마에게 전하지 못한 내 마음들. 그리고 펜을 들었다. 엄마, 나 아빠를 그리워해 본 적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있었어요. 다만 그 감정을 꺼낼 수 없었을 뿐이에요. 김하연 씨 맞으시죠?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정장 차림의 낡은 가방 그리고 손엔 작은 봉투 하나. 혹시 이분을 아시겠습니까? 그가 꺼낸 사진 한 장엔 엄마가 다른 여성 2명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엄마의 사진. 나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가 말했다. 저는 고 김말순님께서 생전 봉사하셨던 글쓰기 교실의 담당 교사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다. 돌아가시기 몇 달 전 말순님께서 이걸 꼭 따님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엔 엄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연이에게. 엄마가 끝내 미처 다 하지 못한 말들. 나는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또다시 숨이 멎을 것 같은 편지를 마주했다. 하연아. 엄마는 너를 너무 잘 알기에 가끔은 내 마음을 모른 척했다. 네가 울고 싶을 때 참고 있는 거 엄마는 알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엄마는 그저 네가 스스로 그 슬픔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라 믿었거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엄마는 내가 가장 외로웠던 순간에도 내가 이겨낼 거라는 믿음을 버린 적이 없었다는 걸 이 편지를 통해 알려주고 있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하연아. 내가 내 글을 하나도 버리지 못했던 이유는 그게 네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이야. 넌 살아있는 감정이었고 세상을 향한 질문이었고 그걸 남기려 애쓴 용감한 아이였어. 엄마는 그게 늘 자랑스러웠단다. 나는 편지를 들고 엄마 사진 앞에 조용히 섰다. 엄마 그때 나한테 한 번만 이렇게 말해줬으면 나 자신을 조금 더 빨리 안아줄 수 있었을 텐데. 문득 뒤에서 그 남자가 말을 덧붙였다. 말순님께서는요, 매주 수업 끝나면 항상 딸 얘기만 하셨어요. 우리 하연이는 이런 생각을 하더라. 이렇게 쓰던데 난 그런 감정은 이해 못하겠더라. 그러면서 늘 웃으셨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마지막으로 말하곤 돌아섰다. 그분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딸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글을 썼다. 스마트폰도 닫고 컴퓨터도 끄고 그저 노트 한 권과 펜만 들고. 엄마, 이제 나도 내 마음을 쓰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어요. 예전처럼 쓰면 안 될까봐 겁났는데 엄마가 내 마음 안에서 다시 용기를 꺼내줘요. 밤늦게 엄마가 남긴 육필 노트를 다시 펼쳤다. 페이지마다 삐뚤한 필체지만 정성스레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고
그 내용은 내 글의 답장 같았다. 하연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근데 그 상장이 엄마에겐 상처처럼 느껴졌다. 엄마는 그 상을 위해 얼마나 이 아이가 혼자 애를 썼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날 밤 하연이는 아무 말도 없이 방에 누워 잠들었다. 나는 순간 그날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중학교 3학년 교내 100일장 대상. 엄마가 상장을 받아 안고 우리 하연이 최고다 하고 눈물을 글썽였을 때 나는 그걸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며 그냥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런데 엄마는 그걸 이렇게 적어두었다. 하연아, 넌 왜 항상 기쁜 일에도 조용한 아이가 되었을까? 엄마는 그게 미안했단다. 기쁨조차 조심하게 만든 것 같아서. 나는 노트를 껴안고 울었다. 엄마는 말보다 글로 내게 다가왔고 나는 내 글 속에 엄마를 밀어냈던 셈이었다. 다음 장엔 내가 초등학교 시절 써내려간 글의 복사본이 붙어 있었다. 내가 쓴 첫 동시. 우리 엄마는 말이 없다. 내가 울 때도 조용하다. 그래서 나는 내 눈물 소리로 엄마 마음을 듣는다. 그 아래 엄마의 붉은 펜 글씨. 하연아, 넌 벌써 엄마를 다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엄마가 더 이상 말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단다. 나는 그 글씨를 수십 번 따라 읽었다. 엄마는 말을 줄이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고 나는 말을 들어야 사랑받는다고 믿었는데 그 간극을 그리 메우고 있었다. 노트 끝엔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짧은 시 한 편이 있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은 그리움이 되어 글 속에 남는다. 내 딸이 그걸 다시 읽을 때쯤이면 나는 거기 없겠지만 그 글은 여전히 너를 껴안고 있을 거다. 그 시를 읽으며 나는 속삭였다. 엄마, 이제야 진짜로 당신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알 것 같아. 당신은 내 말 없는 글 사이에 있었고 나는 당신의 말 없는 글 사이를 몰랐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그 시를 따라 적는 시간을 가졌다. 언젠가는 그 시 옆에 내가 쓴 시도 나란히 놓고 싶었다. 도서관 책장을 정리하던 중 엄마 책상 서랍 맨 안쪽에서 작은 회색 상자가 하나 나왔다. 공과금 영수증 모아둔 건가? 하고 열어보려던 찰나 상자 뚜껑 안쪽에 볼펜으로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하연이에게 보낸 편지들 보내지 못한 것 포함.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봉투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하연이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중학교 졸업식 전날 밤 대학 합격 발표 다음날 나는 그중 하나를 꺼냈다. 봉투에는 풀로 봉해져 있지도 않았다. 편지는 노란 편지지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하연아, 너 오늘 수학 보충 수업 끝나고 늦게 와서 도시락 반도 못 먹었지? 엄마가 미안했어. 그 시간에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그래서 내일 아침은 엄마가 직접 김치볶음밥 해주려고. 근데 넌 아마 모를 거야. 엄마가 네가 늦게 들어온 날은 밤새 뒤척였다는 걸. 나는 손끝으로 편지 끝자락을 꼭 잡았다. 내가 중학교 때 엄마는 내가 뭘 겪는지도 모른다고 소리 질렀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날 밤 엄마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혼자 죄책감을 안고 있었던 거다. 또 하나의 편지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하연아, 너 오늘 친구한테 상처받았다고 했지. 근데 네가 그걸 일기장에 쓰고 아무렇지 않게 엄마한테 웃어 보이던 그 순간 엄마는 널 꼭 안아주고 싶었어. 하지만 울면 네가 더 아플까봐 참았단다. 엄마는 늘 참았다. 말도 눈물도 기쁨도 위로도. 그저 다 감추고 밤마다 내 일기를 꺼내 읽으며 말 대신 글로 나를 품어줬던 사람이었다. 상자 맨 아래 유일하게 봉해져 있는 봉투가 하나 있었다. 하연이가 결혼한 날 밤이라는 글씨와 함께였다. 나는 그것을 열지 못한 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엄마 사진 앞에 올려두었다. 엄마, 이건 나중에 혼자 조용히 읽을게요. 오늘은 그냥 이 편지들이 엄마란 사람을 다시 보여줬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엄마는 내가 울 때 옆에 없었던 게 아니라 내 울음보다 먼저 아파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엄마의 편지들은 다 늦게 도착했지만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내 손에 왔어요. 그 이후 나는 매일 밤 그 회색 상자에서 편지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다. 마치 엄마가 매일 밤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엄마의 방 유품 정리를 마치고 책상 아래 아주 낡은 작은 서랍 하나가 남아 있었다. 열쇠가 없었고 녹슨 자물쇠 때문에 열리지 않아 망설이다가 조심히 드라이버로 열었다. 툭 서랍이 열리는 순간 먼지와 함께 오래된 냄새가 퍼졌다. 그 안에 단 하나 작은 보라색 천 상자가 놓여 있었다. 하연이 30번째 생일에 라고 적힌 메모지. 그 아래 엄마 글씨체로 아주 작게 쓰여 있었다. 내가 살아있을 땐 이걸 줄 용기가 없었단다. 하지만 언젠가 네가 나를 이해하게 되면 그때 꼭 열어봐.
나는 상자를 꺼내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종이와 함께 고풍스러운 만년필 하나, 그리고 낡은 원고지 묶음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종이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하연이가 태어나기 전 엄마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단다. 하지만 널 낳고 살림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엄마의 꿈은 서랍 속에 덮였어. 그래도 엄마는 글을 잊지 않았단다. 나는 말없이 그 원고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 엄마가 쓴 수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눈물은 말이 되지 못한 감정의 그림자다. 어느 날 딸이 울지 않고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울음보다 무서운 조용함을 보았다. 숨이 막혔다. 엄마는 자신의 감정도 글로 눌렀었고 내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글을 모아 나에게 남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종이들 사이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그 안엔 출판사 주소가 적힌 메모와 짧은 유서 같은 문장이 있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 우리 하연이가 대신 이어줬으면 해요. 내 글을 읽고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해줬으면 해요. 나는 만년필을 쥐고 눈물을 쏟았다. 엄마는 딸에게 기대거나 무언가를 강요한 적이 없었지만 이 마지막 선물만은 엄마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엄마의 원고지를 껴안고 작게 속삭였다. 엄마, 이제 알겠어. 내가 그를 좋아했던 이유는 엄마가 그를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구나. 그 사랑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온 거였어. 나는 노트를 펴고 이렇게 적었다. 엄마, 이 글들 세상에 내볼게요. 이제는 당신의 꿈이 내 꿈이 될 차례니까요. 출판사에 투고 메일을 보낸 건 일요일 새벽이었다. 원고 제목은 엄마가 남긴 일기 속 문장에서 따왔다. 내 딸의 일기장을 훔쳐 읽은 엄마입니다. 나는 엄마의 글을 손도 대지 않고 넘기지 않았다. 모든 문장을 내 감정으로 다시 읽고 문맥을 다듬고 문체를 정리하면서도 엄마의 숨결만큼은 그대로 남겼다. 한 달쯤 지났을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김하연 작가님, 이 원고 저희가 출간하고 싶습니다. 나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작게 대답했다. 이건 제 글이 아니에요. 제 엄마 글이에요. 책은 작은 에세이집으로 엄마와 딸의 서로 닿지 못한 마음들이 글을 통해 결국 포개지는 이야기로 소개됐다. 생각보다 반응이 컸다. SNS에서 감동 사연으로 공유되기도 했고 엄마와 딸이 함께 읽는 책으로 추천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출판사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한 고등학생. 이메일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책을 우연히 읽고 엄마에게 처음으로 미안해라고 말한 학생입니다. 책을 읽는 내내 제 얘기 같았어요. 마지막 장을 덮고 저도 저희 엄마의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서 편지 한 장이 나오더군요. 쓰다 만 딸에게란 제목의 편지요.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이야기가 저를 엄마한테로 데려다 줬어요. 나는 메일을 읽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엄마의 글이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아이는 다시 자기 엄마의 마음을 꺼내 읽고 있었다. 그날 나는 엄마의 사진 앞에 책을 놓고 말했다. 엄마, 당신의 말이 다른 아이에게 닿았어요. 이젠 당신의 사랑이 세상 어디에든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에게 보낸 답장을 써서 책 맨 뒷장에 붙였다. 엄마, 이젠 제 글 속에서도 당신의 말이 들려요. 내가 쓰는 모든 문장이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책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 작은 북토크 겸 낭독회를 해보자는 제안이었다. 작가님께서 직접 글의 마지막을 낭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건 내가 아니라 엄마를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니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다. 그날 카페 한켠 작은 무대에 올랐다. 손엔 엄마가 남긴 마지막 수필 원고를 들고 있었다. 엄마는 네가 울면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보다 먼저 네가 울지 않게 하고 싶었단다. 그래서 말 대신 밤마다 글로 널 껴안았단다. 이 글들이 언젠가 너에게 닿기를 바라며 나는 더는 읽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객석도 조용했다. 그 정적 속에서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다. 낭독이 끝나고 사인을 기다리는 줄에 중년 여성 한 분이 다가오셨다. 조심스럽게 책을 내밀며 말씀하셨다. 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김말수님이 다니시던 동네 도서관에서 글쓰기 수업 진행하던 인턴이었어요.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분이 마지막 수업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 사람을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 이 책으로 세상에 나왔네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책 속에 적었다. 그 사랑 이제 제가 이어갈게요. 그리고 그 책을 다시 엄마의 사진 옆에 두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짧은 글을 썼다. 엄마, 당신의 글이 누군가의 상처를 감싸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문장들이 다른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어요. 이젠 저도 글로 사랑을 남기고 싶어요. 엄마의 물건들은 이제 대부분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 손대지 못한 작은 노트 하나가 남아 있었다. 엄마의 생전 일기장. 그중 가장 오래된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낡은 노트였다. 처음엔 일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노트를 펼쳐본 순간 내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하연이, 엄마가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것들. 그 노트는 엄마가 내게 쓰다 멈춘 편지로 가득했다. 어린 시절 내가 아팠던 날, 사춘기로 문을 닫고 울던 밤, 유학 간다고 떠났던 공항에서 돌아온 날, 그 모든 순간을 엄마는 글로만 남기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한 장의 글에서 나는 눈을 뗄 수 없었다. 하연아, 엄마가 아플 때 너무 많은 걸 말하지 못했어. 그게 늘 마음에 남는다.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어. 네가 언젠가 이 글을 읽는다면 엄마가 남긴 이 말 한 줄만 꼭 기억해줘. 넌 엄마의 딸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멋진 존재였어. 나는 그 문장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소리내어 읽었다. 넌 엄마의 딸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멋진 존재였어. 그 말이 내 안에 긴 어둠을 쓸어내렸다. 나는 늘 엄마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무게에 조금씩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기대를 한 적이 없었다. 엄마는 내가 그저 나답게 살아가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노트를 덮고 편지를 썼다. 처음으로 진짜 내 말로 쓴 편지였다. 엄마, 내가 엄마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미워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가장 후회돼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남긴 이 말 덕분에 저는 저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이젠 당신처럼 사랑을 글로 남기며 살게요. 그 편지를 엄마 유골함 옆에 조용히 두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엄마. 이제야 정말 나를 안아준 당신을 느껴요. 그 후 나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엄마의 일기를, 엄마의 사랑을, 그리고 나의 새로운 이야기를. 내 글 속엔 엄마가 있고 엄마의 말 속엔 이제 내가 있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